오늘 패널로 우리 신창호 교수님, 윤순호 교수님, 이우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지금 비대위 2기로 오늘 모임을 다 어레인지해 주신 김준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신창호 교수님. 네.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캐나다도 행위별 수까지 서비스 포 프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까지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피프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의료비를 다 중요한 질환, 급한 환자에 쓰고 일렉티브한 거는 2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주 정부하고 의사협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캐나다에서는 장기 의료 정책의 수립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주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과대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한 의과대학을 세워서 토론토에 있는 대학인데요. 한 5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정부가 발표하는 게 우리는 이 돈으로 할 거야. 얼마가 들 거야. 그것부터 발표합니다.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월급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을 세우면 누가 돈을 어떻게 낼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이 되고요.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제 그게 사실은 관건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코멘트를 저희 입장에서 드리면 사실 이 과정을 어떻게 이제 비의료인 분들께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고스톱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고스톱 3점 내면 나잖아요. 그 3점을 필수 의료 확립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레이어가 이제 고스톱 판에 들어가면 3점을 내기 위해서 광도 먹어야 되고요. 피도 먹어야 되고 이제 홍단, 청단도 먹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은 의사가 보았을 때는 복지부가 그런 것들을 계속 안 먹고 지켜보는 겁니다. 사실은 의사 단체가 또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의대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절대 협상할 수 없는 이제 그 조건이 필수 의료 정책 확립이 목적이라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될 텐데요. 사실 의대 정원을 절대 협상 불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봤을 때 어떠신가요? 3점을 내기 위한 점수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책에 대한 판단이 오래 걸리는 장기 플랜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흔든 거 아닌가? 또는 폭탄을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정책의 투명성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이 의사들이 전문가 입장에 바라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여쭤봤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얘기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15,000명이 증원되면 현재 행위별 수과제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5,000명의 정원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행위별 수과제를 포기하겠다는 거고요. 그 결과물은 현재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 사회주의로 정책이 옮겨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어떤 정부의 홍보 또는 설문조사가 의대 정원이냐 아니냐보다는 우리 사회가 의료 사회주의적으로 좀 더 옮겨갈 것이냐, 캐나다 의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프레임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여주신 강의록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소아 진료가 좀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소위 인기과인 과들 내에서도 소아 서브스페셜티는 상당히 이제 지원율이 낮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병원에서는 수익이 중요한데 이제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는 비급여 진료가 중요한데 비급여 진료를 소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검사 자체가 이제 소아 대상으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소아 진료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가고요. 거기에 잘 맞는 수가를 책정해서 충분히 드리면
그러면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소아 경우에는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하루에 몇 명 보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리 수가를 좋게 줘더라도 수익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식칠드런 병원이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소아병원은 북미에서. 거기서는 월급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펀딩이 그 정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도네이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병원은 도네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로 월급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사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대 비대위 김준성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세션의 패널이었는데 제가 어제 마지막 당직을 쓰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지금 유튜브로 들으면서 왔는데요. 놓치진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비교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부럽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는 캐나다 의료 지금 말씀해주신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지만 또 반대로 우리 김태균 교수님은 또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의료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레지던트의 그 트레이닝 방향이라든지 의료 시스템 이런 사회주의하고 약간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캐나다는 과연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처음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래도 이거는 좀 나쁜 점이 있으니까 이건 바꿔야 되겠다라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들이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수가하고 의료사고 보험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흉부외과는 굉장히 정부가 커버하는 퍼센테이지가 적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까 80%인데 80%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만 봤습니다. 그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모르겠고요. 그 사스카츄안에 토미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골수염을 앓아서 거의 죽게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스카츄안 주의 주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게 이 사람의 모토였습니다. 사스카츄안 주의 이 싱글 페이어 시스템으로 의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치료를 받는다.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10년을 시행해 보니까 가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페더럴에서 보니까 저기는 저게 가능하네. 그래서 또 한 10년 있다가 1980년대에 캐나다 전역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대로 남은 겁니다.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 서스카츄안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캐나다 전역이 저렇게 됐고 해보니까 이게 그 내셔널 프라이드가 됐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90% 이상이 이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오늘 패널 해주신 우리 김준성 교수님은 분당 서울대병원 최고의 심장 수술 의사인데 오늘 사직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직을 서시다니 좀 이해가 진짜요? 네. 그리고 우리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잃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5월 1일부터가 걱정이 되는데요. 꼭 우리 이런 명의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태경 교수님 오늘 좋은 특강 감사드립니다.